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2026년 1월 26일 오늘 방송은요.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DTCC 보고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가 추가로 발견한 정말 엄청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심층 후속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펼쳐온 거대한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 새로운 금융세계의 마지막 문을 어쩌면 우리 대중을 위해 열어젖힐지도 모르는 정말 예상 밖의 열쇠에 대해서 오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불과 몇 달 전, 202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통 금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죠. 바로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금융계의 거대한 지락 변동을 일으킨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 나갈 경로입니다. 먼저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이 견고한 디지털 성벽을 쌓아 올렸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성벽 때문에 하루아침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기존의 강자들 이야기, 그리고 대중의 시선을 완벽하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거대한 속임수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의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이 모든 판을 뒤바꿀 마지막 열쇠의 정체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첫 번째 장, 월스트리트의 디지털 성벽입니다. 부재가 허가된 자들만의 리그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요, 그냥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을 새로운 권력 구조의 탄생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성벽은 대체 무엇이고, 누가 왜 만들고 있으며, 이게 왜 현대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번개처럼 빠르고 치밀한 완벽한 전략적 실행이었죠. 2025년 12월 딱 일주일 만에 모든 게 결정됐어요. 11일에는 SEC로부터 오케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게 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받아내서 법적인 걸림돌을 싹 제거해버렸고요. 그리고 불과 6일 뒤인 17일에는 기술 파트너랑 인프라까지 확정해서 발표해버립니다. 이건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이었죠. 바로 이들이 성벽을 쌓은 3명의 핵심 설계자들입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중심, 1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경단위가 넘는 자산을 굴리는 DTCC가 총지휘관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기관용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인 댐르를 개발한 기술회사 디지털 에셋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프라이빗 고속도로, 즉 캔톤 네트워크가 이 모든 걸 떠받치는 기반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작은 동호회 수준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미국의 DTCC랑 유럽의 유로클리어가 공동 의장을 맡고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물론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나스닥 같은 기술 대기업까지 사실상 전 세계 금융과 기술의 어벤져스라고 할 만한 600여 곳이 이 새롭고 배타적인 철로 위에서 함께 움직이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암호화폐 혁명에 동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만 쏙 빼와서 자기들만의 사적인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통제입니다.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속도는 그대로 가져오되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규칙과 권한은 오직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아주 명백한 의도인 거죠. 이 한 문장이 이 사람들의 속내를 그냥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스포츠카의 엔진은 너무 탐나는데 운전대랑 브레이크는 절대 남한테 맡기지 않겠다는 거죠. 언제든 원하면 차를 세우고 후진시키고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드는 승객을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래를 강제로 되돌리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오버라이드 권한이고요. 탈중앙화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리플, 설 자리를 잃다. 직접 만든 고속도로에서는 외부 통행료 징수원이 필요 없죠. 금융의 거인들이 이렇게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초고속도로를 직접 건설했다면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통행료를 받으려고 했던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 이들에게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캔톤은요, 허가받은 금융 엘리트들만 사용하는 사적인 인트라넷 같은 거예요.
반면에 리플과 스텔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인터넷이 되려고 설계되었죠. 이 둘의 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켄토는 기존 시스템을 보존하고 더 강화하려는 거고요. 리플은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고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엘리트들이 더 이상 공용 인터넷을 쓰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지금 월스트리트의 회의실에 울려 퍼지고 있을 겁니다. 리플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자신들의 다리, 즉 리플넷을 이용하는 대가로 통행료,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랑 XRP 유동성 비용을 받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그렇게 공들여 만든 다리가 입구가 아예 없는 도시로 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리플의 위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리플이 자랑하던 핵심 장점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국경 간 빠른 송금? 켄토는 자기들끼리 그냥 즉시 결제가 가능해서 외부 솔루션이 필요가 없어요.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 XRP? 기관들은 JP모건 코인처럼 자기들 예금을 직접 토큰화해서 쓰면 그만입니다. 결국 리플이 공략하려고 했던 바로 그 기관 시장 전체가 리플 없이 돌아가는 자체 솔루션을 만들어버린 거죠. 리플에게 이건 더 이상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에서의 고립이에요. 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성벽 안에서만 모든 비즈니스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서 리플은 졸지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되어서 속문 밖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장, ETF, 화려한 눈속임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월스트리트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었나? 뉴스 보니까 비트코인 ETF에 수백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온다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건 명백한 수용의 신호 아닌가요? 하지만 만약 그게 바로 그들이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지점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술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한 제도권 편입처럼 보이죠. 대중들은 마침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고 믿으면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연일 가격 상승을 외치고 모두가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죠. 하지만 ETF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는 게 뭘까요? 그건 진짜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고 내가 직접 통제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이 소유권, 즉 증권사 계좌에 찍힌 숫자일 뿐이고 진짜 자산은 월스트리트의 금고에 꽁꽁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격 변동에 대한 권리만 가질 뿐 자산 그 자체는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들의 이중 전략, 그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대중에게는 아주 화려한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ETF의 흥미진진한 가격 움직임을 통해서 개인들의 돈을 끌어모으고 거기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하지만 그 무대 뒤에서는 새로운 금융세계의 실제 배관, 즉 캔톤 같은 진짜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진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마술사가 오른손을 화려하게 흔들어서 관객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보이지 않는 왼손으로 트릭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ETF는 바로 그 화려한 오른손이었던 거죠. 대중의 눈을 가격이라는 한 점에 고정시키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금융의 근본적인 권력 구조를 아무런 저항 없이 재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ETF는 처음부터 메인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설계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아주 작지만 강력한 설계자 그룹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비밀리에 계획되었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벤처 캐피탈의 자금 흐름을 지도처럼 쫙 그려보니까요. 아주 명확하고 의도적인 3단계 계획이 드러납니다. 1단계, 씨앗을 심는 설계자들, 페이펄 마피아와 스탠포드 계열 자본이 ICO 없이 SAC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프로젝트에 시드머니를 투자합니다. 2단계는 건축가들입니다. 판테라 캐피털 같은 암호화폐 거물들이 들어와서 생태계 확장에 투자하면서 판을 키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보호자들입니다. 국가안보와 연결된 세력이 이 프로젝트를 보호하면서 미국의 디지털 패권 전략에 착 편입시켜버립니다. 이건 그냥 무작위 투자자들의 조합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의 시스템 설계자들,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자들, 그리고 워싱턴의 보호자들 사이에 아주 전략적인 동맹인 겁니다. 각 그룹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요.
스탠퍼드 그룹은 법적으로 완벽하고 전 세계로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암호화폐 그룹은 유동성과 USDC 생태계 연결을 막고, 국가안보 그룹은 이 시스템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든든한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야망을 드러냅니다. 단순히 또 하나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리더십 시대를 위한 철로, 즉 전 세계의 디지털 달러화를 위한 거대한 기반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 위를 달리려면 아주 특별한 조건들이 필요했죠. 대규모 사용자, 완벽한 신원 인증, 그리고 규제 친화적인 구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어요. 최후의 열쇠,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부재는 월가의 트로이 목마죠.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지었더라도 그 안에서 생산된 부와 서비스를 구매해 줄 사람, 즉 사용자가 없다면 그건 그냥 텅 빈 요새일 뿐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바로 이 거대한 분배의 문제에 직면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스트리트가 자신들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안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수조 달러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했습니다. 근데 이 막대한 부를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판매할까요? 그들의 고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이 슬라이드가 정말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이 완벽한 조화를 한번 보세요. 월스트리트가 가진 자물쇠, 즉 대규모 유통망, 신원 인증, 규제 준수, 직접 접근 채널의 부재라는 이 모든 문제가 파이 네트워크가 수년간 만들어온 열쇠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전 세계 6,500만 명 이상의 KYC 된 사용자, 스텔라 기반의 규제 친화적 구조, 사용자가 직접 키를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까지.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입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갑니다. 수년간 이어졌던 폐쇄형 메인넷, 그토록 집착했던 KYC, 그리고 SEC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ICO 회피. 이것들은 결코 실패나 지연의 징후가 아니었단 거죠. 바로 앞에서 봤던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원했던 법적으로 깨끗하고 사용자가 완벽히 검증되었으며 기관 세계와 즉시 통합될 준비가 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력이었던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바로 그 트로이 목마입니다. 수백만 명에게는 금융 자유로 가는 길, 즉 공짜 코인이라는 선물로 환영받았지만 그 안에는 월스트리트의 새롭고 고도로 통제된 금융 질서를 전 세계에 배포하기 위한 인프라라는 숨겨진 탑재물이 실려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고 그 목마를 자기 집안으로 들여온 셈이죠. 이제 모든 조각을 다 마쳤습니다. 성벽, 고립된 경쟁자, 대중의 시선을 돌린 마술쇼, 그리고 성문을 열 트로이 목마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낼 새로운 금융의 서막을 그려보고 이 거대하고 질서 있는 이주 속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 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금융 시스템의 여명입니다. 최상층의 공장에서는 월스트리트가 캔톤 같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된 자산을 생산하고요. 중간층의 배송 시스템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같은 규제 준수 네트워크가 이 자산들을 전 세계로 배송합니다. 그리고 최하층의 소비자인 우리는 KYC된 지갑을 통해 이 자산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암호화폐에 의한 적대적 인수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새로운 디지털 레일 위로 아주 질서 있게 이주하는 과정입니다. 타일 중앙화 혁명이라는 그 위대했던 약속은 결국 전복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이상은 사라졌어요. 대신 그 혁명은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권력에 의해 처음부터 세심하게 계획되고 통제되고 완벽하게 제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이겁니다. 거대한 성문은 이제 곧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부의 분배가 시작되겠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갈 열쇠를 쥐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경제의 성벽 밖에 영원히 남겨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